네, 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의 마음을 가르치는 택쌤, 마가택쌤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요. 잘 듣고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교육 목적 외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동영상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자료가 아니므로 개발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이 왜 중요한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침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학습, 배워야 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가 일어나는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학교 폭력으로 또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학생이 아닌 주위 친구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누군가에게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뭘까요? 먼저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행위, 교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사이버상에서 저지르게 되는 교육활동 침해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 및 상해입니다. 정의를 해보자면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 선생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때리려는 흉내를 낸다든지 어떤 물건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어떠한 물리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때도 폭행 및 상해의 행위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또는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피해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이것도 협박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이거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도 협박이 성립이 될까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존중을 늘 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모욕죄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이 욕을 하면서 비하하는 거고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터넷 사이버상에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욕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인데요. 흔히 욕하는, 그 다음에 또 외모에 대해서 놀린다든지 여러 가지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에 비하를 말하거나 이것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것을 모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뒤에서 친구들끼리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이버상에 선생님을 비하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필요하면 가까운 선생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해당 담당 부장 선생님이든 뭐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도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물 손괴 등 공용서류, 공용물 파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인의 물건,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인데요.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해서 학교 벽이나 또 책상을 여러분의 신체로 가격을 해서 부시는 또는 칼로 안 좋은 문구들을 낙서를 하거나 칼로 새기는 이런 행위들이 재물 손괴의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변상을 해야 되고요. 그 물건만 훼손시킨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도 훼손 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희롱입니다.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체적은 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또 친근감을 표시하며 선생님한테 신체 접촉을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말로 하는 거죠. 선생님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구사는 하면 안 되겠죠. 또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칠판, 책, 벽, 책상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선생님의 신체 일부를 들여다보는, 이렇게 지속해서 응시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중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도 성희롱인가요? 당연합니다. 그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교실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고요. 동성인 선생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폭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성범죄입니다. 앞서 설명한 성희롱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추행, 성폭행, 공연음란, 음화 제조 및 반포 등을 들 수 있겠고요.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도 이 성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화, 이메일, 단체 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 촬영물 전파 등은 더 심하게 처벌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 공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우연히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선생님께 꼭 신고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 속임수, 위력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거나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주위에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이 교원지휘법이라고 하죠. 이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는 이 지금 화면 슬라이드와 같이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여기서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교 교내 봉사라고 불렸던 그 학교에서 봉사고요. 외부 기관과 연계된 선도 활동인데요. 2호로서 사회봉사, 3호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그리고 4호부터는 이제 교육 환경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주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교내에 해당되는 것은 4호와 5호,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가 있겠고요. 학교 밖, 교외로 교육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6호 전학입니다. 그리고 7호는 퇴학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이 각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심의하는 기관은 교권보호위원회라고 각 학교에 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을 하면 신고 접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조치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일부 선생님들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관성 정도, 그 다음에 관계 회복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신속히 사과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들을 경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들에도 좀 더 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심각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뭐 보호관찰이란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외출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도 받게 됩니다. 성실한 학업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활동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관찰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10번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여러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될 텐데, 더 나아가서는 소년 교도소,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곳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학생이라도 하더라도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과 징역 등으로 처벌이 되고요.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취업이나 사회생활 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그 학교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또는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여러분도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선생님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꾸중을 받는다든지 이게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내가 한 행동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 화가 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고 좀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바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좀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심리적이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음속으로 1부터 9까지 세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평소에 이런 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또 선생님들 함께 노력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